남성들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호기심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합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숨겨져 있는 여성의 그곳은 남성들에게 영원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많은 남성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궁금해하지만 정작 여성들조차 자신의 신체 구조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남성들이 미치도록 궁금해하는 여성의 신체 비밀 10가지를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속설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유익한 의학 정보와 남녀 심리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남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감각입니다. 진입했을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감촉이 도대체 무엇인지 남성들은 신비로워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것은 내부 주름의 마법입니다. 여성의 내부는 매끄러운 튜브가 아닙니다. 점막으로 이루어진 내벽은 수많은 주름으로 겹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주름들이 서로 밀착되어 닫혀 있다가 상황에 따라 아코디언처럼 늘어납니다. 남성이 진입했을 때 꽉 찬 압박감과 동시에 부드러운 쿠션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주름 조직 때문입니다. 마치 최고급 벨벳이나 부드러운 스펀지가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에서 오는 실체입니다. 또한 이곳은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항상 적당한 습도를 머금고 있습니다. 이 따뜻함과 촉촉함, 그리고 불규칙한 주름의 질감이 결합하여 남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강렬한 자극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해 남성을 붙잡아 두려는 진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남성이 느끼는 그 따뜻하게 녹아드는 기분은 생명 잉태를 위한 최적의 환경이 주는 선물인 셈입니다. 두 번째로 민감한 주제인 향기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성들의 호불호가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남성은 그 고유의 향에 취한다고 말하고 어떤 남성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여성의 그곳에서는 사실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내부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사점 5 내외의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약간 시큼한 듯한 식초 냄새가 나거나 무취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남성들이 말하는 좋지 않은 냄새의 원인은 대부분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있습니다. 여성의 신체 구조는 남성과 달리 안으로 함몰되어 있고 폐쇄적입니다. 소변을 본 후 잔여물이나 피부 주변의 땀샘에서 분비된 땀이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땀샘 중 아포크린샘이 분포해 있어 독특한 채취가 섞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난다면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염증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씻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내부 산성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합니다. 잦은 세정제 사용이나 과도한 빗물은 오히려 유익균을 씻어내어 냄새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에게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면 불쾌해하기보다는 건강을 걱정해주고 병원 진료를 권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향기는 깨끗이 물로만 씻은 후에 자연스러운 살내음입니다. 인위적인 향수나 화학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채취는 페로몬과 섞여 상대방에게 본능적인 끌림을 유발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 크기와 수용력입니다. 남성들은 종종 자신의 크기가 상대방에게 맞을지 혹은 상대방이 너무 넓지는 않은지 걱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신체는 우주와 같습니다. 여성의 그곳은 놀라울 정도로 신축성이 뛰어난 근육기관입니다.
평소에는 앞뒤 벽이 붙어 있어 직경이 거의 0에 가깝지만 흥분하면 길이가 늘어나고 폭도 확장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텐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통로는 지름 10cm에 달하는 태아의 머리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납니다. 아기가 나오는 길인데 남성의 신체 일부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슈퍼 사이즈라고 해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며 형태에 맞춰 변형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라 이완과 수축의 타이밍입니다. 여성이 충분히 준비되어 근육이 이완되면 아무리 큰 사이즈도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긴장하거나 편안하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되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헐거워서 느낌이 안 온다 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공간이 넓어서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신체적 궁합 정확히는 여성의 골반 기적은 탄력도와 남성의 체격 차이에서 오는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신체적으로 충분히 달아오르면 내벽 근육은 본능적으로 남성을 감싸 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괄약근의 작용이 아니라 내벽 전체의 율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크기에 집착하기보다는 교감에 공을 들이십시오. 여성이 몰입할수록 그곳은 당신에게 딱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서로에게 맞춰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비액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흥분하면 무조건 물이 콸콸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 양이 다르듯이 애액의 양도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여성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흠뻑 젖는 반면 어떤 여성은 살짝 촉촉해지는 정도에 그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지극히 정상입니다. 애액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 속의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내벽을 통과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디션이나 수분 섭취량 그리고 호르몬 주기에 따라 그 양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나치게 건조하다면 젤과 같은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윤활제는 부끄러운 도구가 아니라 두 사람의 통증을 줄이고 만족감을 높여주는 훌륭한 의료적 보조 수단입니다. 건조한 상태에서의 마찰은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촉촉함은 편안함의 필수 조건이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대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이 미디어나 영상물에서 보는 완벽한 대칭의 모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의 인체는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왼쪽과 오른쪽이 미세하게 다르듯 여성의 외부 신체 구조도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한쪽이 더 길거나 두껍거나 색깔이 짙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입니다. 남성의 신체 부위 위치가 서로 다르고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해서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감각을 덜 느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양과 기능적 능력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모양에 집착하여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부위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에 있어 교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과도하게 절제하면 감각이 무뎌질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의 고유한 생김새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여성은 자신감을 얻고 더 적극적으로 관계에 임하게 됩니다. 콤플렉스를 지적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는 바로 성형수술의 효과입니다. 흔히 내부 축소 성형술이 과연 남녀 모두에게 드라마틱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수술은 주로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늘어진 골반 근육을 복원하고 내부 통로를 좁혀주는 의료적 시술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물리적인 공간이 좁아지면 마찰력이 증가하여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이트한 느낌은
남성의 감각신경을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이 파트너의 수술을 내심 반기거나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의학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여성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입구와 내벽을 인위적으로 좁히는 과정에서 점막을 절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각신경이 함께 손상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간은 좁아졌지만 정작 감각을 느껴야 할 예민한 신경들이 무뎌져서 오히려 불감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로 만들어진 타이트함은 근육의 탄력이 아니라 조직의 유착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수축과 이완 반응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탄력은 수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 기저근의 힘에서 나옵니다. 케겔 운동과 같은 근육 훈련을 통해 근육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감각과 기능을 동시에 잡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번째는 가장 민감한 부위에 대한 진실입니다. 많은 남성이 깊숙이 진입해야 여자가 좋아한다 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집착하고 더 깊은 곳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해부학적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성의 내부 통로에서 통각과 촉각을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신경은 입구에서부터 약 3cm에서 5cm 구간인 하부 3분의 1 지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척추에서 뻗어나온 체성신경이 분포해 있어 섬세한 터치와 압박을 아주 잘 감지합니다. 반면 그 안쪽 깊은 곳인 상부 3분의 2 지점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 통증이나 감각에 둔감합니다. 이곳은 아기가 만들어지는 자궁과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감각이 예민하면 오히려 출산 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진화론적으로 둔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무리하게 깊이 진입하려고 하면 여성은 만족감보다는 자궁경부가 부딪히는 뻐근한 통증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싶다면 깊이가 아니라 입구 주변의 얕은 곳을 공략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민감대 역시 입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앞쪽 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성의 크기가 작아도 여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와 깊이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자극하는 기술과 정성입니다. 8번째는 관계 도중 발생하는 민망한 소리 일명 바람 소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푹 하는 소리가 나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생리적인 방귀로 오해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에서 가스가 나오는 현상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으며 원리는 매우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남성의 신체나 손가락이 내부로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함께 딸려 들어갔다가 압력에 의해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가 입구를 놓으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냄새가 나는 가스가 아니라 그냥 공기일 뿐입니다. 특히 체위가 바뀌거나 골반 근육이 이완되었을 때 혹은 남성의 움직임이 격렬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거나 출산 후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빈 공간이 더 잘 생겨서 소리가 잦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일 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청결하지 못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들어갈 틈이 생길 정도로 역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성분들은 이 소리에 찌푸리거나 웃음을 터뜨려 여성을 무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 봐 라고 재치 있게 넘겨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9번째 궁금증은 분비물의 양과 정체입니다. 여성들은 매일 속옷에 무언가가 묻어납니다. 남성들은 이것을 보고 혹시 염증이 있거나 위생 관리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신체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분비물을 의학적으로 대하라고 부릅니다. 눈물을 흘려
눈의 이물질을 씻어내듯이 자궁경부와 내벽 점막에서는 끊임없이 점액을 분비하여 죽은 세포와 외부 세균을 밖으로 씻어냅니다. 즉, 여성의 몸은 스스로를 청소하는 자정작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분비물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티스푼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특히 배랑이가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맑고 끈적한 점액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분비됩니다. 날계란 흰자처럼 투명하고 잘 늘어나는 이 점액은 정자가 자궁 안으로 잘 헤엄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생리 전에는 다시 하얗고 몽글몽글한 형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성이 건강한 호르몬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따라서 속옷에 묻은 분비물을 보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체의 신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색깔이 노랗거나 초록색을 띠고 거품이 섞여 있거나 심한 악취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한 감염 상태입니다. 하지만 맑거나 약간 하얀 정도의 분비물은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건조한 것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임을 남성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궁금증은 아마도 많은 남성분이 마음속으로 가장 걱정하거나 혹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바로 관계를 많이 가지면 그곳이 변하거나 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속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성의 그곳은 근육과 탄력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위축됩니다. 팔다리에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근육이 빠져서 가늘어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성의 내부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용불용설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자주 나누거나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골반 주변과 내부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신선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면 세포 재생이 촉진되고 콜라겐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은 더욱 도톰해지고 탄력 있게 유지되며 점막은 촉촉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즉, 사랑을 많이 할수록 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자극이 없으면 폐경기가 아니더라도 조기에 위축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영양제는 바로 규칙적이고 사랑 가득한 스킨십입니다. 그러니 아껴두지 마십시오. 많이 사랑할수록 여성의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것에 대한 오해 또한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남성이 경험이 많으면 색이 짙어진다 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멜라닌 색소의 영향일 뿐입니다. 사춘기를 지나 성호르몬이 분비되면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자연스럽게 짙어지는 것이지 마찰 때문에 까맣게 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색이 사람마다 다르듯 그곳의 색깔도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나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여성의 신체 비밀 10가지를 의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인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을 받아들이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크기와 모양에 대한 걱정, 냄새에 대한 두려움, 반응에 대한 의구심들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불안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첫째, 교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남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충분한 윤활액을 분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없이 기쁨만을 느끼게 하려면 반드시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급한 마음이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고통으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청결은 사랑의 기본 예의입니다. 여성의 내부는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있지만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에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손과 구강 그리고 중요 부위의 위생 상태가 여성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깨끗이 씻고 사랑을 나누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셋째, 대화하세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많아도 내 옆에 있는 파트너의 몸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아? 아프지는 않아? 어떻게 해줄 때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몸의 대화 이전에 언어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남성의 만족은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의 만족은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사랑한다는 속삭임, 그리고 서로의 천이 섞이는 그 모든 과정이 여성에게는 결합의 일부입니다. 결합은 모든 과정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민감한 부위는 입구 쪽에 몰려 있습니다. 깊은 움직임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변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남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생명을 잉태하고 사랑을 나누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냄새가 날까봐, 모양이 이상할까봐 움츠러들면 근육이 긴장하여 통증만 커질 뿐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즐거워야 파트너도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은 단순한 배설 행위가 아닙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폭발하며 두 사람의 뇌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도의 정서적 결합입니다. 오늘 알게 된 의학적 지식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고 잘못된 상식을 고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파트너의 손을 잡고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테크닉보다 더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여성의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성지식이 더 널리 퍼질수록 세상의 모든 연인과 부부가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남녀 관계 심리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유익하고 깊이 있는 주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